안녕하세요. 김유라입니다. 오늘은 부자통장이라는 책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이런 종류의 책은 많이 리뷰를 했었는데요. 계속 구독자가 늘고 있고 또 새로운 분들이 많이 들어오셔서 거의 반복하는 방식으로 리뷰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절약에 관련된 책을 많이 보신 분들은 패스해도 괜찮습니다. 이 작가분 책도 제가 리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박종기 작가님 책이고요. 부자통장. 가장 빨리 부자가 되는 내 돈 사용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내 주머니에 들어온 월급 자체를 관리를 못해서 종잣돈이 없고 돈을 많이 벌었는데도 남은 게 없는 그런 현상이 반복되고 있어요. 이분은 머니 트레이너로서 많은 분들과 상담을 하고 많은 강의를 했던 그런 분이십니다. 책이 나온 지는 좀 됐어요. 돈에 대한 태도를 바꾸고 저축을 하는 방법만 알면 누구나 돈을 모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돈에 대한 태도를 바꾸면 돈이 모인다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려면 투자를 막 제대로 해야 돼. 크게 한 방에 크게 벌어야 돼 라고 생각을 해요. 시장에서 장사하는 한 할머니는요. 그동안 모은 10억 원을 가난한 학생을 위해 쓰라며 대학에 기부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뉴스에서 너무 많이 봤어요. 10억이 뭡니까? 20억, 30억, 50억씩 기부를 했다는 김밥 할머니의 이야기를 우리 너무 많이 들었어요. 혹은 폐지를 모아서 10억을 모아가지고 기부한 할머니 이야기도 우리는 들었습니다. 감동한 기자가요, 할머니를 찾아가서 어떻게 이렇게 많은 돈을 모았냐고 물어봤더니 할머니가 대답했대요. 그냥 항아리에 넣어서 모았지 뭐. 비슷했나요? 네. 그래서 할머니는요, 펀드가 뭔지도 모르고 투자가 뭔지도 모르고 심지어는 은행에 갈 시간도 없기 때문에 항아리에 그냥 돈을 모았대요. 앞서 나온 할머니처럼 사람들이 자신만의 항아리에 차곡차곡 돈을 모은다면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 얘기 많죠. 할머니가 장판 밑에다가 돈을 숨겨놨다거나 그런 것들. 금리 1% 더 받는 거 중요하지만 많은 돈을 모으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제시하는 원칙대로 독하게 마음을 먹고 5년 정도만 저축을 한다면 향후 50년간 부유하게 살 수 있다라고 해요. 저도 미친 듯이 절약한 기간이 5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정말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고 사람도 잘 안 만나고 5년 정도면 굉장히 많은 돈을 모을 수 있습니다. 자, 이분이 이 책에 나온 이야기인데 이제 여기 책에 있는 공대리라는 이 가상의 인물이 머니 트레이너를 만나서 이제 이런 세미나를 통해서 변화되는 과정을 이야기로 엮은 거예요. 여기 나오는 선생님께서 숙제를 내줍니다. 첫 번째 숙제는요. 오늘부터 가계부를 써라 라고요. 자판기 커피 같이 아주 사소한 것까지 10원까지 정확히 기록해라. 이런 이유는 뒤에 가면 나옵니다. 왜 적어야 되는지. 우리 집 항아리에 돈을 가득 채우기 위해서는 다량의 물, 즉 수입을 늘리는 것보다는 쓸데없이 낭비되는 부분이 어딘지를 찾아 보수하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합니다. 더 버는 거 중요하지만 줄줄줄줄 새는 것도 막아야 된다는 거죠. 대다수 가정에서요, 이 가계부를 잘 적어놓고 보면요, 지출에서 최소한 10% 이상이 낭비되고 있다고 해요. 쓰지 않아도 될 돈을 쓰고 있다는 거죠. 가계부를 보면서 낭비 지출을 찾는 법을 깨닫게 된다고 합니다. 지갑을 제대로 가지고 다니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좀 깨끗한 지갑, 영수증이라든가 쿠폰 같은 게 없는 깨끗한 지갑에 깨끗한 돈을 가지고 다녀라 라고 얘기를 해요. 요즘은 사실 우리가 현금을 거의 가지고 다니지 않죠. 저도 지갑을 가지고 다니지는 않습니다. 근데 예전에 지갑이 있을 때 우리가 정말 현금을 사용해야 한다면 이 방법은 정말 좋은 방법이죠. 어떤 분이 저는 지갑을 계속 잃어버리기 때문에 좋은 지갑을 가지고 다닐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100만 원짜리 수표를 한번 넣어서 가지고 다녀보세요. 이래서 깜짝 놀랐대요. 아니 지갑을 잃어버리면 어떡하라고요? 책임지실 거예요? 라고 했더니 만약 100만 원짜리 수표를 넣었는데도 지갑을 잃어버리게 되면 다음에는 1000만 원짜리를 한번 넣어보세요. 아마 온 신경이 지갑에 쏠리게 될 겁니다.
지갑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고요. 자신감도 생긴다고 합니다. 저는 실제로 제 지갑에, 과거에 지갑을 가지고 다닐 때 1,000만 원짜리 수표를 가지고 다녀본 적이 있어요. 근데 왜 자신있게 가지고 다닐 수 있냐면 잃어버려도 그 수표 번호를 제가 가지고 있고 제 통장에서 빠져나간 흔적이 있기 때문에 신고를 하면은 물론 그거를 다시 이렇게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렇지 돈이 없어지지 누가 훔쳐가서 쓰지는 않습니다. 훔쳐가면 바로 신고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내 물건을, 내 돈을 소중하게 생각하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젊은 분들은요, 집보다는 차를 먼저 사는 경향이 있어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부자처럼 보이기 위해서 할부를 이용해서 승용차를 구입합니다. 할부를 이용한다는 건 뭐예요? 돈이 부족하다, 돈이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할부를 이용해서 차를 샀는데 외식이 잦아지고요. 주말에 놀러 다닐 궁리를 하게 됩니다. 왜? 차가 있으니까요. 눈 오는 날, 비 오는 날, 너무 더운 날 차가 없으면 여러분 나가기가 싫습니다. 전 제가 면허가 없어요. 그래서 남편이 태워주지 않으면 잘 나가질 않습니다. 자, 이렇게 차가 있으면요, 씀씀이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할부금이 계속 남아있게 되죠. 가난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돈이 생기면 바로 원하는 소비를 해서 다시 가난한 상태로 돌아간다라고 해요. 통장에 돈이 있는 꼴을 못 봅니다. 돈이 많이 들어오면 많이 들어올수록 또 써요. 와, 많이 들어왔으니까 써야지. 뭐 어디다 쓸까라는 궁리를 합니다.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버려야 될 첫 번째 나쁜 태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 돈은 어떤 맛인가요? 라고 물었을 때요. 돈은 베풀거나 마음껏 쓰는 그런 맛이다 라고 대답을 했대요. 하지만 대부분 부자들은요, 돈의 맛에 대해 돈은 늘리는 맛이다 라고 했대요. 너무 다르죠. 누구는 쓰는 맛이고 누구는 늘리는 맛이래요. 그러니까 누구는 돈이 들어오면 늘리고 누구는 돈이 들어오면 쓰게 되는 거죠. 본인의 경제를 감안하지 않은 채 무조건 베풀기만 하는 사람도 있대요. 심한 얘기는 하지만 부모와 형제들이 집안의 한 사람을 도와주려다가 집안 전체가 파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이런 경우를 종종 마주합니다. 부모님이 그런데 어떡해요? 형제가 그런데 어떡해요? 라고 도와줬다가 다 같이 가난해지고, 뭐 어떤 사람이 사업자금 대주거나 어떤 사람을 보증을 서주거나 그러다가 다 위험해지는 경우를 종종 보았습니다. 일단 우리 집의 실속을 다져놓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했어요. 돈을 잘 다루기 위해 갖춰야 될 두 번째 태도는요, 종잣돈을 모으는 것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좋은 투자처가 생겨도요, 투자할 돈이 없으면 남의 이야기일 뿐이겠죠. 자, 우리는 기회가 항상 옵니다. 주식을 투자할 기회, 부동산을 투자할 기회, 집을 살 기회, 분양받을 기회, 계속 기회가 와요. 근데 우리가 바로 그때 투자를 했다면 지금쯤 우리는 엄청난 부를 축적했을 겁니다. 바로 그때 주식이나 부동산을 사들일 자산이 부족했거나 투자에 직접 나설 만큼의 지식을 갖추지 못했던 겁니다. 돈도 없었고 지식도 없었다. 여러분, 근데 돈이 정말 많잖아요. 내는 돈이 10억이 있어요. 근데 투자금이 2천만 원이에요. 부담 없겠죠. 나 10억 중에 2천만 원만 쓰면 되는데. 근데 내가 2천만 원밖에 없는데 2천만 원을 쓰려고 하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자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편안하게 투자를 할 수 있죠. 펀드 같은 거를 할 때요, 사람들이 저축을 할까 펀드를 할까, 수익률 좀 높은 걸 해야 좋지 않을까라고 고민을 합니다. 펀드는 목표 기간을 5년 이상 길게 바라볼 경우에만 추천합니다. 3년이라면 아무래도 펀드보다는 은행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했어요. 제가 펀드에 몰빵을 했어요. 펀드에다가 모든 돈을 다 저축을 하고 그 돈이 막 불어나길래 우와, 이걸로 내 집을 사면 되겠다 라고 했는데 펀드가 반토막이 나고 집값이 오르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는 2년 동안 투자를 했어요. 2016년, 2006년, 2007년 이렇게 미국 금융위기 터지기 전에 6년 말부터니까 2007년, 2008년 이렇게. 그래서
그때 제가 정말 많이 후회했어요. 내가 쓸 돈이 분명하게 있다. 2년 후에 이사를 간다. 2년 후에 전세금을 올려줘야 된다. 이런 돈들은 수익률이 높은 것보다도 원금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을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계속 이 세미나에서 숙제를 내주고 있어요. 이 금융 지식을 늘리고 내 돈을 잘 지키기 위한 그런 숙제를 내줍니다. 당장 내일부터 경제신문 구독 신청을 하십시오. 그리고 1면부터 마지막 면까지 무슨 내용인지 모르더라도 자세히 읽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너무 힘들다라고 불평을 할 그때 이런 숙제를 또 냈어요. 세 번째 숙제는 재테크 책을 읽고 독후감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여기 써 있어요. 두 번째 숙제, 세 번째 숙제. 이렇게 보이시죠? 이쪽에. 이렇게 내 돈을 잘 관리하려면 가계부만 써서 되는 게 아니라 경제를 공부하면서 재테크 책까지 같이 읽는 거죠. 제가 그래서 저는 내 집 마련 가계부라는 제가 쓴 가계부가 있잖아요. 요거 잠깐 소개를 할게요. 저는 저의 방법대로 제가 만든 가계부가 있습니다. 제 가계부를 보시면 결산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경제 뉴스 적는 칸이 있고 내가 관심 있는 아파트, 부동산을 적는 칸이 이렇게 있어요.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하냐면 단순히 돈, 내 월급 들어오고 나가는 것뿐이 아니라 경제가 돌아가는 걸 아는 게 정말 핵심이고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투자를 할 수 있는 구력을 갖추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제 가계부를 쓰게 되면 경제신문을 적는 칸이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경제신문을 보게 되는 거죠. 갑자기 홍보. 네. 2020 내 집 마련 가계부 지금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연말이 지나면 절판이 돼요. 자, 이런 재테크 책을 많이 읽으면요. 가장 인상 깊었던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내 돈에 신경 써라 라는 부분이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내 돈보다는 남의 돈을 신경 쓴대요. 친척이 얼마를 벌었는지 또는 친구의 연봉이 얼마인지 사촌이 얼마나 넓은 땅을 샀는지 다른 이들의 돈에 관심 갖기 때문에 더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돈을 더 써요. 돈을 아끼는 게 아니라 뭐야 왜 남들은 저렇게 남들은 여행 갔어? 남들은 좋은 옷 입었어? 맛있는 거 먹었어? 라고요. 자, 돈을 계획대로 아끼면서 만약에 쓰기로 결정했다면 친구에게나 가족에게 쓸 일이 있다면 가장 기쁜 마음으로 써라 라고 합니다. 아까워 이렇게 돈 쓰기 싫어 이게 아니라 기쁘게 쓰라고 합니다. 가계부를 이렇게 쭉 적다가요. 낭비 지출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시작했어요. 김소연 씨라는 분은 이렇게 대답했대요. 제가 스타벅스 커피를 너무 좋아해서 매일 한 잔씩 마시고요. 어떤 때는 조각 케이크나 머핀도 함께 먹는데 하루 평균 5,000원 정도 됩니다. 라고 했대요. 많은 분들이 하루에서 5,000원에서 10,000원 정도는 그냥 낭비 지출로 쓰고 있습니다. 에게 5,000원에서 10,000원 정도 낭비해봐야 그게 뭐가 되겠어. 그까짓 거 얼마나 되겠어.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돈을 10,000원씩 매일매일 30년을 저축하면 원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원금만 1억 800만 원이라고 합니다. 1억 800만 원. 만약 이걸 주가가 연계되는 어떤 비과세 상품, 복리 상품이라면 평균 수익률을 10% 정도로 가정할 때 주가 연계되는 상품, 연금 상품 그런 게 있나요? 저는 잘 모르지만 여기 이제 그렇게 나와 있어요. 10% 정도로 수익률 냈을 때 무려 6억 5천만 원이 됩니다. 라고 합니다. 만약에 10년을 더 연장해서 40년 동안 넣는다면 17억 5천만 원이 된다고 합니다. 자, 이 공대리는요, 아내와 함께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둘이 하루에 2만 원씩 아끼면 40년 뒤에는 35억 원이었다. 정말 믿을 수 없었다라고 합니다. 물론 지금은 10% 정도 수익이 무조건 나오는 안정적인 상품은 없습니다. 리스크가 들어가겠죠. 하지만 정말 우리가 10%의 수익을 낼 수 있다면 하루에 2만 원, 만 원 저축으로 17억 5천, 2만 원으로 35억을 만들 수 있어요. 얼마나? 40년 동안. 20살부터 저축하면 60살에, 30부터 저축하면 70살에 이 어마어마한 부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앞으로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노후 자금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만약 우리가 60살에 은퇴해서 100살까지 산다면 60부터 100살까지 밥값을 한번 계산해 볼게요. 이 책에는요, 짜장면 한 그릇에 4,000원으로 계산했어요. 하루에 3끼 동안 짜장면만 먹는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두 부부가 100세까지 40년간 짜장면을 먹었을 때 무려 3억 5천만 원이라는 식비가 듭니다. 4,000원으로 가정했을 때요. 8,000원으로 한번 늘려볼까요? 물가가 좀 올랐으니까. 그러면 7억 원이 듭니다. 뭐만요? 밥값만. 여기서 뭐 병원비, 여행비, 자녀 결혼비 이런 거 전혀 넣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의 저축을 해야 되는 거는 생존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매달 수입의 10%를 비상금으로 저축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저 역시 연간 예비비를 통해서 매년 동안 지출해야 될 큰 돈들을 미리 저축하라고 얘기하거든요. 자동차 고장이 나거나 집안에 일이 생기거나 가족이 다치거나 아프거나 했을 때 목돈이 들어가게 됩니다. 비상금 주머니에 매달 월급의 10%를 채워둔다면 중간에 돈이 필요할 때 즉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돈은요, 적금 통장에 넣기보다는 CMA나 MMF처럼 이자가 나오면서 자유롭게 입출금이 가능한 그런 통장을 만들면 이자를 받을 수 있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험료는 얼마가 적당한가요? 라고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이거는 개인마다 니즈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나 가족들 중에 병력이 좀 많다, 아픈 사람이 많다, 그런 경우는 보험을 꼭 들어야겠죠. 유전이라든가 이런 것도 무시는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돈이 정말 없어서 가장인 남편이 아팠을 때 돈도 못 벌고 아무도 병원비를 댈 수 없다. 이런 경우는 탄탄하게 들어야겠죠. 오히려 돈이 없을수록 보험은 잘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가족의 총 수입에서 8%에서 10% 정도가 적당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돈을 버는 사람에게 가장 좀 많은 보험을 가입하는 게 좋죠. 근데 우리가 돈을 저축을 하려고 보니까요, 저축할 데가 없어요. 막상 가계부를 열어보면 낭비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어떤 부부는요, 아이의 자녀 교육비를 줄이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해요. 왜? 도저히 노후 대비 비용이 나오지가 않더래요. 그래서 아이한테 얘기를 했더니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엄마, 저는 과외 없이 열심히 공부할게요. 둘째가 또 그렇게 하겠다고 말을 했대요. 실제로. 그분은 처음에는 아이 성적이 떨어질까봐 걱정했는데 다행히 성적은 별 변화가 없었고 오히려 시간이 지나자 조금씩 올랐다고 합니다. 학원을 꼭 많이 보낸다고 잘하고 안 보낸다고 못하고 뭐 그런 건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맞벌이를 해도 통장은 하나로 관리하라 라고 합니다. 제가 가계부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통해서 EBS 호모 이코노미쿠스를 통해서 돈관리 멘토로 오랫동안 활동을 했었는데요. 그때마다 깨달은 것이 맞벌이가 통장을 따로 관리할 경우는 저축률이 확 떨어진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거를 동네 통계라고 하죠. 제가 직접 만난 사람들의 통계 결과가 그랬어요. 반대로 통장을 합치고 한 사람이 관리하는 경우 더 많이 저축을 할 수 있었어요. 대체적으로 수입이 들쑥날쑥한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나 사업자보다는 월급이 규칙적으로 들어오는 월급쟁이가 저축을 꾸준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맞벌이가 돈을 많이 번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사업가, 겉보기 좋은 사업가가 돈을 많이 번다고 많이 저축하는 게 아니라는 걸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맞벌이를 해도 통장을 꼭 하나로 합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정말 저축액을 늘릴 수 있어요. 여기에서는요, 매달 수입의 10%를 자기 개발을 위해 쓰라라고 얘기합니다. 저의 경우는요, 제가 전업주부였기 때문에 새 아이를 키우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사는 곳이 지방이었기 때문에 자기 개발을 투자해서 뭐 배울 만한 게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책을 많이 읽었어요. 아이를 맡길 수도 없었고 돈을 들일 수가 없어서 책을 많이 읽었고요. 제가 강의를 통해서 혹은 뭐 방송이나 책을 통해서 수입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저도 저에게 자기계발비를 투자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러니까 번만큼, 그러니까 저한테 투자한 만큼 다시 또 벌 수 있는 그런 걸 알게 되었죠.
여러분도 자기 개발을 하는 걸 저도 좋아하는데요. 추천을 드리는데 책을 충분히 그 분야에서 많이 읽고 강의를 들으면 얻어가는 게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책에 다 있는 내용을 강의를 통해서 듣는다면 얼마나 시간과 돈이 아깝겠어요. 저는 그래서 책으로 어지간한 지식을 다 습득하고 강의를 들으러 다니는 편입니다. 그러면 강의를 여러분 중급반이나 고급반으로 바로 갈 수 있어요. 초급반 건너뛰고 뭐 경매든 뭐 투자든 자기계발이든 뭐 마케팅이든 마찬가지예요. 저는 지금 유튜브도 하고 있지만 유튜브에 관련된 강의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강의를 안 들어도 책이라든가 뭐 요즘은 인터넷 콘텐츠에 너무 좋은 정보가 많습니다. 그런 걸 충분히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부자 통장을 이용해서 돈 관리를 하는 첫 번째 목적은요. 내 집 마련이라고 해요. 내 집이라는 자산을 등에 업고 다양한 재테크를 시도할 수 있고요. 심리적 안정감도 취할 수 있다고 합니다. 주식이 막 내려갈 때도 집값은 많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더 안정적인 그런 재테크를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동차를 통해 누리는 편리함은 자칫 돈을 모을 수 있는 중대한 기간을 놓치는 결과를 범하게 된다. 돈을 모을 수 있는 기간이 생각보다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부터 5년의 불편함을 50년의 풍족함과 바꾸는 지혜를 발휘하셔야 합니다. 신혼부부가 이런 책을 읽으면 사회초년생이 읽으면 정말 좋겠죠. 돈을 다루는 올바른 태도부터 돈을 모으는 궁극의 시스템까지 부자 되는 법을 전수하는 머니 세미나입니다. 부자 통장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